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50번 카즈마 파티에서 탱커를 맡고 있지만 탱커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녀. 생김새나 직업은 그야말로 귀족 그 자체인데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는 그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속 캐릭터 다크니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크루세이더라는 직업을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괴물 같은 방어력은 물론 체력도 좋아서 종종 카즈마의 드레인 터치의 희생양이 되고는 합니다. 허나 본인 성향에 의해 이런 대우를 좋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파티의 리더인 카즈마는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름 금수저 귀족 집안의 생김새도 미인에 속하고 상위 직업인 성기사인데 위 3개의 장점을 전부 다 말아먹은 씁쓸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라라티나가 아니라 다크니스에 들어가 있는 옵션 파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다크니스의 직업이 성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자루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검 자체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은 검신 자체에는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몸체 같은 경우에도 금색으로 도장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편의성까지 주었던 게 아래쪽에 있는 파츠를 빼게 되면은 손에다가 굉장히 쉽게 쥐어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피그마 제품에서도 다양하게 채용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허리 뒤쪽으로 해서 검집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검집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따로 칼 자루가 부속되어 있어서 이 칼 자루를 끼워서 수납하는 형태로는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길이 자체가 아까 전에 봤던 검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름 비율을 잘 맞췄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주를 입고 있는 아머의 형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작중 내에서는 이 갑옷이 전부 다 개박살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따로 상체 파츠가 함께 부속이 됩니다. 이 파츠를 한번 갈아 끼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상체 파츠를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이 상체 파츠의 디테일을 살펴보게 된다면 약간씩 옷이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옷이 찢어져 있는 모습들 같은 경우는 원작 내에서 꽤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다크니스의 복장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복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 점정이 뭐겠습니까? 바로 표정 파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방금 전까지 봤던 첫 번째 표정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표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홍조를 많이 띠고 있는 이 다크니스의 표정, 역시 이게 다크니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크니스 하면은 이 표정이 정말 잘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다크니스. 아까 전에 봤던 그 표정이 정말 너무 어색해요. 이게 정말 진국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튼 이 다크니스를 이제 세워줄 수 있는 피그마 공용 베이스가 하나 부속이 되는데요. 해당 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피규어 리뷰에서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일단은 다크니스 뒤쪽에다가 끼워서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독특한 양배추 친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코노스바 세계관에서는 양배추가 날아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채집한 양배추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양배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 친구가 아까 잡았던 저 다크니스의 갑옷을 부순 장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배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뒤쪽에다가 연결해서 다크니스의 옆쪽에다가 전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의 뒤쪽에다가 연결 조인트를 끼워주고요. 끼워준 다음에 바로 다크니스의 베이스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런 느낌으로 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크니스의 표정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전시를 시켜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언제나 들어가 있는 손 파츠가 다양하게 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오므리고 있는 편손 한 세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무장손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주먹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총 3개에다가 편손이 한 세트까지 부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라라티나가 아니라 다크니스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에메랄드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미녀이기는 합니다만 애니메이션 작중 내에서는 그렇게 미녀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죠. 약간 얼간이 같다라는 느낌?
많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표정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포니테일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세이버가 약간 느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포니테일을 움직일 수 있도록 볼관절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참 좋았습니다만 역시 안쪽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갑주 살펴봅시다. 갑주에는 붉은색 리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색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아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박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광 처리로 되어 있는 갑옷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제 깃털과도 같은 느낌으로다가 약간 가벼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크루세이더 성기사라는 느낌을 보일 수 있도록 성스러움을 나타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검은색 이너슈트로 하여금 이렇게 팔토시를 간단하게 장비한 모습으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허리 뒤쪽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듯이 검집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집 같은 경우에는 연질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양 옆면으로는 이렇게 플레이트 합판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도 도색이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말끔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정면으로 내려오는 이 로브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옆에 바람이 휘날리듯이 주름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질 파츠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인다는 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굵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내부 속 로브도 하나, 둘, 그리고 셋으로 하여금 굉장히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앞 스커트 하나, 좌우 스커트 하나씩, 그리고 이제 숨겨져 있는 뒤 스커트까지 해서 총 4분할로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 내부에도 당연히 검은색 이너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에다가 간단하게 그리브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브의 질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메탈릭 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브의 느낌을 확실하게 살려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세이버가 약간 떠오르는 느낌이었달까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역시 표정 때문에 집중이 되진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목관절부터 살펴봅시다. 목관절은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위아래로도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목관절을 가동을 시킬 때 목을 살짝만 빼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목을 안쪽으로 쑥 하고 박아버리면은 목 자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어깨 살펴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장갑 자체가 양쪽으로 전부 연질 파츠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되게 뭐랄까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져도 모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동 자체를 이 갑옷 상태에서 한다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쪽 함께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상체를 통해서 가동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상체 파츠를 통해서 어깨 관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반대편까지 오는 어깨 가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쭉 펴고 있는 듯한 그런 다크니스의 포징까지도 재현을 시켜줄 수 있죠.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 포인트가 최대한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축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거 당연히 되고요. 좌우 가동 아니면 이제 상하 가동까지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체 가동과 허리 가동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허리 가동은 없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체 가동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좌우로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뒤쪽으로 크게 젖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징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정말 다크니스답죠? 자, 그리고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봅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스커트를 크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뒤쪽을 보게 되면 스커트가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뒤쪽으로 빼준 다음에
앞쪽에 로브를 잡고 앞쪽으로 쭉 하고 뻗어주면은 꽤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연스러운 액션 포징을 위해서라면 이 로브들이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뻗는 것도 나름 잘 움직이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충분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내부가 볼관절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그마 기본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각도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좌우 회전각이 있고요. 앞꿈치 가동을 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충분히 접지시킬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50번 크루세이더라는 근접 캐릭터이지만 검을 휘둘러도 맞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더 맞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캐릭터,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쏠 캐릭터 다크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